제32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볼까요? 25번이네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서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자, 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이게 바로 뭐죠? 비조합원용 토지죠. 이러한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이때는 그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에 취득한 것을 본다. 이것을 일본은 취득세 취득 시기를 물어본 문제죠.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하셨으면 좀 그래도 맞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자, 1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2번 갈까요? 취득세 과세 물권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권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다고 했죠, 여러분. 자, 취득할 때는 표준세율 대상인데 그 후에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됐답니다. 그 1년 내내 외쳐댔던 과세 물권의 상태 변동이죠. 그때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요. 그래서 취득한 날이 아니라 언제죠, 여러분? 사유 발생한 날이죠. 그래서 원래 취득한 날보다는 여기는 사유 발생일 또는 중과세 대상이 된 날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역시 명백하게 틀린 것은 요 차감하는 이미 납부한 세에서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제외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공제하는 이미 납부한 세에서 가산세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2번도 역시 틀린 말이 되겠죠. 2번이 틀린 말이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정답이 됐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는 외국 정부였죠. 외국 정부가 나면 항상 상호주의 확인하십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기관, 즉 우리나라 정부에 취득해서 과세를 하니까 그 외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과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 3번은 바로 비과세 규정을 물어본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 개시에 취득한 걸 본다. 그렇죠, 여러분? 상속은 상속 개시, 증여는 증여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본다 해서 맞는 말이죠. 자, 5번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하면 취득하면 취득한 것을 본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실질 과세 원칙에 대해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을 본다라는 말 맞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 25번은 2번이 정답이라는 거 확인하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죠. 자, 26번 넘어갈까요? 자,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죠, 여러분.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서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이 아닌 거.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로 보아서 상가 건물의 양도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못 옳은 것을 물어봤죠. 자, 미등기 양도에 대한 규제 내용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 양도소득세를 미등기 양도는 무조건 양도소득 과세표는 몇 프로죠, 여러분? 70% 적용하는 거죠.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기본제 적용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그대로 양도소득 금액이 되면서 양도소득 과세표 낸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래서 디귿부문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을 배제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이거는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미등기 양도인 경우도 양도 차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고 했었죠. 양도 차익 계산할 때. 그래서 기준 시가 등으로 계산할 때는 필요 경비의 계산 공제를 할 수 있는 거고 실지 거래가로 양도 차익 계산할 때는 바로 실지 필요 경비를 바로 양도해서 차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과 니은과 리을이 맞는 말이고요. 디귿은 적용한다죠, 여러분.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옳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기역, 니은, 리을, 기역, 니은, 리을.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요. 자, 27번 넘어갈까요?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에 관한 설명서 옳은 거 물어봤네요, 여러분. 자, 1번 토지 이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면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여러분. 1년 내내 외쳐되던 간주 취득이죠. 그래서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으로서 가액이 어떻게 하면 증가하면 그때는 그 증가한 가액을 뭐 한 거로 보죠? 취득한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 되네요. 2번 상속 회복 청구 이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실 이번 질문은 제가 평소에 강의할 때 거의 강조하지 않았던 질문이 나왔네요, 여러분.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
자, 일단 이렇게 상속이 개시가 돼서 상속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상속이 확정됐는데 그 상속이 확정된 재산에서 나중에 공동 상속인 간의 협의에 대해서 다시 재분할을 함으로 해서 특정 상속인이 지분이 증가가 되면 특정 지분이 감소된 사람부터 증여받은 걸 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에서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상속 회복 청구의 소위에 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특정 상속인의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는 이때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한 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어쨌거나 맞는 말, 2번은 맞는 말이 취득한 거로 본다가 아니라 취득한 거로 보지 아니한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취득한 거로 보지 아니해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본다가 아니라 보는 경우에서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3번 볼까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존속과 서로 교환했다. 자, 여러분 우리 뭐 나왔죠? 직계 존속 왼수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그냥 부동산을 취득하면 뭐로 본다 했죠, 여러분? 무상 취득한 거로 봅니다라고 했죠. 다만 이러한 배우자나 직계 준비서건에도 이렇게 권리 이전이나 행사의 등기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것을 뭐 했을 때는 여러분 교환했을 때는 이때는 무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보는 거죠?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3번도 틀린 말이 되겠네요, 여러분. 자, 4번. 증여로 인한 승계 취득의 경우에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공정받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어떻게 하면 입증하면 이때는 취득한 거로 본다라고 했네요, 여러분. 자, 이때에 증여로 인한 승계 취득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언제 취득한 거 보죠? 증여 계약일에 취득한 거를 보는 거죠. 근데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첫째 등기 등록하지 않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등기 등록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날부터 며칠 이내 60일 내 바로 신고 기한이죠. 법정 서류 중에 하나인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어떻게 되면 입증되면 그때는 취득한 걸 보지 않는 거죠. 자, 이때 취득한 걸 보지 않는 경우가 되기 위해서는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는 등기 등록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취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역시 4번은 틀린 말이 되는 것이 틀리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증여자가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 아닌 경우, 즉 여기서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 아닌, 즉 원칙으로 대답하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일 때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나왔네요, 여러분. 그래서 4번, 5번 계속해서 1년 내내 강조했던 거죠. 부담부 증여일 때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요거는 뭐로 보죠, 여러분? 유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나머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무상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5번이 옳은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확인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까요? 28번이 되겠네요. 자, 지방세법상 다음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물었죠. 상당히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바로 누진세를 물어봤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 따른 누진세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너무 오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한번 보죠. 다만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제외하고 지방세 관계법에 의한 특례는 고려하지 말랍니다. 그냥 표준세를 적용하는 걸로만 판단하라 그 얘기가 되겠네요, 여러분. 그러면 1번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인 종합합산 과세에 대해서 도있죠. 자,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최저 0.2%도 출범해서 최고 0.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인데 이때 과세 표준이 5천만 원 이하면 과세 표준이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1단계에서 바로 0.2%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1번은 0.2%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유사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또 나왔네요, 여러분.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2번 과세 표준이 2억 원인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죠. 그럼 여기는 역시 0.2%도 출발해서 0.4%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인데 역시 요 과세 표준 2억 원 이하가 1단계로서 바로 0.2%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0.2%. 자, 3번 과세 표준이 1억 원인 광역시의 군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경제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농지 뭐 1년 내내 외쳐댔지만 우리 공동목임 바로 007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요 3번은 0.07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과세 표준이 5억 원이 수도권 정비급
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 외의 읍 또는 면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이에요. 그럼 이건 일반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건축물의 기본이 몇 프로죠, 여러분? 0.25%가 되겠죠, 여러분. 0.25%서 025, 025 이렇게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기억이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을 주어서 별장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다. 요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논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별장 일단 제외한다. 별장은 몇 프로죠? 4%짜리죠. 차라리 이걸 물어봤으면 여러분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이걸 제외한 일반 주택이죠, 여러분. 그럼 일반 주택일 때는 바로 0.1%부터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 적용되면서 요거는 2단계일 때에 바로 이거는 0.15%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0.15%가 되네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0.25%가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29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은 그랬죠, 여러분. 역시 재산세 문제 물어봤죠, 여러분. 자, 1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 나왔네요, 여러분. 그래서 재산세 과세 표준은 무조건 시가 표준액에다 뭘 곱하는 거죠? 공정시장가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토고는 70, 주택 60, 그래서 70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한다. 이건 맞는 말이죠. 이거 아는 지문이죠. 자, 2번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사용하는 재산 유료가 아니라 뭐일 때죠, 여러분? 무료일 때만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유료이니까 부과, 무료면 비과세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3번 재산세 물납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물납을 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의 현재, 이것도 과거에 나온 적이 있는데 과거에는 여기 12월 31일을 했다가 이번에는 물납 허가의 현재 시가를 했네요, 여러분. 항상 재산세는 보유세고 보유세는 무슨 날 현재죠? 과세 기준이라 했죠, 여러분. 그래서 과세 기준을 현재의 시가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번이 답인가요? 틀린 걸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물납 허가일이 아니라 언제, 여러분? 보유세는 항상 어느 현재다? 과세 기준 현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답이 되겠네요. 자, 4번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자, 주택의 구분 소유자, 여러분. 이때 주택분 재산세는 무조건 몇 개 나온다? 하나. 그래서 해당 주택이라는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격, 자, 여기 구분하라, 합산하, 요거 꼭 확인하고 그러는데 합산한 과표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5번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인 주택이죠, 여러분. 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본다 그랬죠. 여러분, 바로 5번은 뭘 물어본 거죠? 주택분 세부담 상한선이죠. 자,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은 원칙이 몇 프로라고 했죠, 여러분? 150%입니다라고 했죠. 근데 예외적으로 주택은 예외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주택은 3억 이하일 때는 몇 프로? 105%죠. 그 다음에 3억 초과 6억 이하죠. 6억 이하는 몇 프로죠? 110%죠. 그 다음에 6억을 초과하면 몇 프로죠? 130%죠. 그래서 여기 지금 딱 얼마를 쓰니까 6억 원이니까 공정시장가액분은 몇 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 세부담 상한선은 몇 프로? 110%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에서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해 보고요. 자, 30번.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에 관한 설명서 옳은 것을 모두로서, 이 시가 표준액은 상당히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강조했던 토지와 주택은 매년 학교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공시된 가액을 과표를 합니다 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일 때는 공시가 되고 있으니까 안 되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했었는데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번 볼까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봐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어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세목별, 즉 취득세면 취득하는 때, 그 다음에 재산세는 과세 기준을, 그 세목별 납세무 성립 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됐다.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니은 건축물의 시가 편익이죠, 여러분. 그러면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고시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소득세법에 따라서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 신축 기준 가격에다가 여기다가 조종지수인 구조지수, 용도지수, 이추지수 또는 경관 연수별 잔존가치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여기까지 맞았는데 여기가 틀렸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가격을 한다. 아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 가격 비준표, 주택 가격 비준표 결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고 시가 편익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만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때는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나와야 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가격을 한다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니은은 틀린 말이죠. 자, 디귿 공동주택이죠. 그러면 공시된 가격으로 나왔으면 좋을 텐데 이때에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지역별, 단지별, 면적별, 층별 특성 및 거래 가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기까지는 맞았습니다만 역시 여기서 틀렸네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 지방세니까 시가 표준액이니까 바로 여기는 국토교통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나왔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왔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니은은 그렇죠. 니은과 디귿은 틀렸네요. 옳은 것은 기업. 그래서 확인하면 답은 기억. 옳은 걸 물어봤기 때문에 기억인가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표현을 보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거주자인 개인 을은 갑이 소유한 부동산으로서 시가 6억 원의 전세기간이죠.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여러분 이때 지방세법상 등록매수에 관한 설명서 옳은 걸 물어봤죠, 여러분. 그러면 1번 과세표준 6억이다. 여러분 전세권 설정 등기 때 과표는 무조건 뭐라 했죠, 여러분? 전세금액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전세금액이 과표가 되는 거니까 6억 원이 아니라 얼마 되는 거죠? 3억 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물건과 임차권에 서리가 나면 무조건 천분이 얼마라고 했죠, 여러분? 2죠, 여러분. 그래서 전세보증금 과표. 그래서 여기 힌트가 주어졌죠, 여러분. 전세보증금 이게 3억 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분이 얼마 되죠?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과표에다 세로 곱해서 즉 3억 원에다가 2% 곱하니까 얼마죠? 6천이다. 2, 3은 6은 맞았는데 6천 원이 아니라 60만 원이 되겠죠, 여러분. 60만 원. 그 다음에 4번 납세 의무자는 을이다. 항상 등록면에서는 등기 명의자 찾으라고 그랬죠. 자, 등기 명의자 누구죠? 을이죠. 을이 바로 지금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다고 그랬죠. 을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다 했으니까 바로 을이 뭐가 되는 거죠? 납세의무자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옳은 말이 되겠네요, 여러분. 그다음에 5번 납세지는 갑의 주소이다. 아니죠. 부동산이란 지방세 무조건 항상 어디다 했죠, 여러분? 소재지입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기억이 나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2번 갈까요? 거주자인 개인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병에게 양도했다. 그러니까 순서를 잘 보셔야 되죠. 을로부터 갑이 취득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병한테 양도한 거죠. 그러니까 을이 여기서 갑이 취득하고 병한테 뭐 한 거죠? 양도를 한 거죠. 이때 갑을 물어봤네요. 갑의 부동산 관련 조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은 여기 나온 것만 가지고 항상 문제 풀으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1번 갑이 을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을로부터 갑이 증여를 받은 거다. 그러면 그때는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다. 그렇죠, 여러분. 바로 취득시기 취득세에서 증여를 받았으면 언제 취득한 걸 본다, 그러면 계약일에 취득한 걸 봅니다 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네요. 2번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했답니다.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 취득했죠. 그리고 재산세 과세 기준까지 이날 과세 기준 즉 6월 1일까지 갑이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하는 거죠, 여러분? 등기를 안 한 거죠. 그럴 때는 이때 공부상과 사실상의 소유자가 같아져 달라지죠. 그럼 그때는 공부상의 소유자 누가, 여러분? 을이죠. 공부상 소유자 을이 언제까지? 6월 10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등기를 했으면 그때는 사실상 소유자가 바로 납세무자가 되는 건데 등기를 안 했으니까 공부상의 소유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바로 이때에 이러한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세와 과세기 기준까지, 즉 6월 1일까지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세와 관련한 누가 공부상 소유자 을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소유권 변동 신고, 변동 사실 뭐야 되죠? 신고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 됐죠. 며칠까지 하는 거죠? 6월 10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사실을 신고하라라고 했었는데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갑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갑이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되면 원래 종합부동산은 정부 부가과세 제도죠, 여러분. 근데 납세는 뭐하면 선택하면 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죠. 자, 이때 신고 납부할 때 과세 표준과 세액을 역시 해당 연도 언제부터죠, 여러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그렇죠,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나 신고 납부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무는 확정된다. 그렇죠. 여기는 지금 종합부동산세 납세무 확정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확정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에서 확정된 게 원칙인데 납세무자가 뭘 했기 때문에 신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납세무자에 뭐해서 신고할 때에 바로 종합부동산세 납세무가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3번 맞는 말이 되겠네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4번.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40만에 취득한 경우 등록 면허세 납세가 있다. 요거는 조금 어폐가 있죠, 여러분. 뭐 40만 원짜리 있나 봅니다. 어쨌거나 부동산 40만에 취득한 경우에도 등록 면허세 납세는 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등록 면허세는 비과세가 아니라 최저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6천 원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천 원 내야 되기 때문에 납세무가 있는 거죠.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등록 면허세 최저세 얼마, 여러분? 6천 원 납세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40만 원에다가 세율 곱해서 등록 면허세가 6천 원 미만이 나와도 얼마 내야 되는 거면 6천 원 내야 되는 거죠. 자, 5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으로 갑의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자, 역시 이것도 납세무 확정이죠. 그래서 3번과 5번은 납세무 확정을 물어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취득량 신고 납부 세목이죠. 그럼 납세무자 뭐해서 신고에서 세액이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확정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신고만으로도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된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말로서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 32번은 답이 5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자, 33번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인 개인 갑은 국내에 주택 두 채입니다. 주택 두 채를 갖고 있답니다. 단 다가구 주택이 아니다. 왜냐하면 다가구 주택일 때는 1주택 소유인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가구 주택 시비 걸지 못하게 해서 다가구 주택 아니다 그랬죠. 그리고 주택 두 채에 상가 건물 한 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이때 갑의 2021년 귀속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틀린 거. 단 갑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 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즉 정상적으로 과세 대상이다 그랬죠. 종부세 정상적인 과세 대상이고 지방세 관계법상 재산세 특례라든지 감면 등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정상적으로 과세하는 걸 가지고 답을 하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번 갑의 주택이란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를 적용한다 했죠. 자, 1년 내내 됐죠. 재산세는 무조건 뭐다? 개별 과세다 그랬죠. 그래서 주택별로 뭐로 말하는 거죠? 개별 과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는 개별 과세고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 합산 과세 1년 내내 외쳐댔던 거였죠, 여러분. 그래서 표준세를 한다. 일단 1번은 맞는 말이죠. 재산세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2번. 갑의 상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물어봤네요. 상가 건물이죠. 여기는 요거는 주택, 요거는 상가 건물.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까다로웠습니다. 이렇게 막 물건을 동시에 변동시킴으로써 상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를 물어봤으니까 시가 표현액에다가 뭘 곱한 거죠? 공정시장가격비를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뭘로 하는 거죠? 과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가 건물 기본이 몇 프로죠, 여러분? 0.25% 비례세율 0.25 기본 비례세율 곱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죠. 자, 3번. 갑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뺀 금액에다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표를 곱한 거에다가 재산세 표준세를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3번이 답이 되겠는데 상당히 어려운 말이고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한테 개별적으로 강조를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과표에다가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종부세가 나오면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나오면 일단 종부세가 나 무조건 못 빼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서 이중과세액을 빼야 됩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중과세.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이 이제 결정세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종부세가 나오면 예외 없이 항상 뭘 빼라 여러분? 이중과세액을 빼야 됩니다 하고 했었죠. 여러분. 이때 이중과세액은 주택분 과세표준금액에 주택분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과표금액에 대한 재산세를 빼내는 거다라고 이것만 여기까지만 강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래서 항상 이중과세액은 뭘 빼는 거다? 재산세를 빼는 거다. 근데 어떤 금액에 대한 재산세다? 주택분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를 빼는 거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주택분 과세표준이니까 즉 주택분 종부세 과표죠. 여러분. 주택 공시가격 합산 여기서 과표는 뭐죠?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여기서 2주택자라고 그랬죠. 2주택자니까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까 얼마 빼는 거죠. 여러분. 6억 원을 빼는 거죠. 여기에다가 항상 뭐 나오죠. 여러분. 공정시장가 비율이죠. 그래서 종부세 공정시장가 비율 우리 몇 프로죠. 여러분. 무조건 올해까지는 95%입니다. 그랬죠. 여러분. 바로 요거죠.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 원을 뺀 금액에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비율 여기까지가 우리가 바로 종합부동산세 과표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재산세를 곱해야 되는데 재산세 여기는 역시 요 금액에다가 재산세로 넘어오니까 역시 재산세 여기 과표를 구할 때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합니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재산세 과표가 되는 거죠. 재산세 과표에다가 이제 재산세 세율을 곱해서 바로 요게 이중과세액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구조에서 요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재산세 공정시장값 요게 지금 빠져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바로 3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다행히 다른 지문에서는 조금 여러분이 그래도 맞춰 쓰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은 못 보던 걸 찍는 수밖에 없는데 자 4번 갑의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토지와 주택만이고 상가 등 건물은 종부세 과세하는다 안 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자, 5번 갑의 주택이란 종합부동산세는 갑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표를 자 올해까지 몇 프로? 95%라고 곱한 거죠. 여기에다가 누진세로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개인일 때는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 갑이 만약에 문제 지문에 거주자인 개인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말이 없었으면 법인일 땐 비례세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문제 지문에 개인이라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비례세를 적용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갑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는 역시 공시가 합산한 금액에서 6억을 뺀 금액에다 공정시장가표를 95% 곱한 것을 가표로 하고 여기다가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3번은 상당히 어려웠던 지문이고 이것이 답이 됐기 때문에 좀 많은 분이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자,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설명서 옳은 것은 자, 1세대 1주택이 나왔네요. 역시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죠. 자, 옳은 걸 물어봤죠? 1번 과세균 현재 세대 원정 1인가 그 배우자 요거 나왔었죠 여러분. 부부 공동 소유죠 여러분. 그래서 1인가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해당 세대원과 다른 세대원 다른 주택이 있다 없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한 경우는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공동명의죠 여러분. 공동명의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문을 한다는데 여기서 틀렸죠.
자, 여러분, 우리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지는 반드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신고를 하는 무슨 규정이다, 여러분? 선택적 규정입니다, 그랬죠, 여러분. 선택적. 그래서 바로 신청을 했을 때만 1세대 1주택자를 인정받는 거죠. 근데 여기는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말, 여기서 틀렸죠.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말이죠. 2번, 합산 배제 신고한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국가 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이건 좀 상당히 어려웠던 건데 제가 별로 거의 강조를 하지는 않았던 부분인데, 이거는 1주택수 제외 규정을 물어본 건데, 1주택수, 즉 1세대 1주택자냐 아니냐라고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이 국가 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간다, 제외한다라고 하는데, 2번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2번을 답으로 고르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2번이 답이네요. 자, 3번. 그래서 2번과 3번은 바로 우리 1주택수 따질 때 주택수 제외 규정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 배제 신고를 한 임대주택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한 경우 해당 일반 주택에 그 주택 소유자 실제 뭐하고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데, 아니죠. 반드시 뭐 해야 되죠? 거주를 하여야만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3번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설명드렸었지만, 임대사업자에서 임대주택 5채가 있고, 임대주택 5채를 가지고 있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다. 자, 이 사람 1세대 1주택자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했을 때,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충족한 임대주택에서 이 거주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 전입신고를 하고 그런 거주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1세대 1주택수 계산할 때 이거를 제외한다라고 했었는데, 그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조금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4번.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다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입비를 곱한 금액을 갚는다. 이거를 좀 답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우리가 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9월 14일 개정됐습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6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얼마 공제하는 거죠? 5억 공제해서 총 얼마 공제한다, 여러분? 11억을 공제합니다. 이거 9월 달에 개정됐지만 올해부터 적용합니다 라고 했었는데, 이거 그게 나왔던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걸 좀 답을 해줬으면 여러분이 그래도 좀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네요. 자, 5번.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특례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여러분? 세액공제죠. 그래서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중복공제 받을 수 있다. 이거 1년 내내 했죠, 여러분? 그래서 100분이 70이 아니라 100분이 얼마죠, 여러분? 80이죠. 그래서 역시 5번도 틀린 질문이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1번, 3번, 1번, 4번, 5번은 그래도 여러분 쉽게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2번과 3번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좀 공부한 경우가 아니면 맞추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34번은 답이 2번 확인하고요. 자, 35번 넘어갈까요? 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서로. 자, 토지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지는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만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기본 내용은 주택을 정리해야 돼. 주택과 다른 토지 특징만 좀 잡으라고 그랬는데, 자,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서 옳은 걸 물어봤죠. 단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 특례 제한법 또는 조세 특례 제한법은 고려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건 논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1번 재산세 과세 대상 중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죠. 종부세 과세 대상인 토지는 뭐죠, 여러분? 바로 종합합산과세 토지와 별도 합산과세, 주종별 1년 내내 외쳐됐죠. 따라서 분리과세 토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 토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1번 틀린 말이 되겠네요, 여러분. 2번 종합부동산세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분납 허용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틀린 말이죠. 우리 250만 원 중에 6개월 열심히 했었죠, 여러분. 자, 3번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에 물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3번이 옳은 말이죠. 그래서 그래도 답은 좀 쉽게 고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제 생각이죠. 그래서 분납과 물납이 인정되는 건 재산세만 인정되고, 종합부동산은 분납만 인정되고 물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라고 있었는데, 뭐 충분히 좀 답으로 고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자, 4번 납세 의무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없으며 특례 제척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물 성립부터 3년 지나면 종합부동산 부가수에 없다. 자, 여러분 이거 제척 기간 얘기했던 거죠. 우리 제척 기간 10년, 7년, 5년에서 제지종 기본이 몇 년이다 했죠? 5년이라고 했죠, 여러분. 5년. 그래서 3년이 아니라 5년이 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역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5번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에 세액을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다. 아니죠. 적용받은 후죠, 여러분. 그래서 적용받기 전이 아니라 적용 후죠, 여러분. 그래서 탄력세를 적용했으면 탄력세를 적용하는 후의 세, 그다음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했으면 세부담을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공제하는 건데 여기는 전이라 했으니까 틀린 말이죠. 그래서 5번은 그렇게 조금 많이 강조했던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어쨌거나 본 문제의 답은 3번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까요? 36번이죠. 자, 다음은 거주자 갑의 상가 건물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이다. 이 경우 양도 차익은, 자, 요거 양도 차익 물었죠? 자, 여러분 이거 계산 문제 우리가 풀어봤었죠, 여러분. 그래서 좀 맞출 수 있기를 바랬는데 단 양도 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요거는 딱 제가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에 한 번만 딱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그대로 나왔네요. 그래서 평소에는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았지만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정도 좀 보자라고 했었는데 그게 나와서 조금 여러분이 쉽게 맞추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합니다만 어쨌거나 자, 선택하라. 부가세 고려하지 않는다. 자, 한번 보죠, 여러분. 자, 양도 당시 실질가로 5억 원 제시됐죠? 그러면 일단 양도 차익을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질 양도 가액에서 그죠, 여러분? 실질 취득가액이죠. 실질 취득가액. 그리고 여기서 자본적 지출액과 그다음에 여러분 양도비를 빼야 되는 거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그래서 이게 바로 실질 거래가에 의한 양도 차익이 되는 거죠. 실질 거래가에 의한 양도 차익이죠. 자, 실질 양도가액이 여기 상가 건물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상가 건물. 그러니까 주택은 아니네, 여러분. 그래서 얼마 양도했죠? 다행히 5억 원이네, 여러분. 양도가액이 5억 원입니다. 자, 실질 취득가액이 주어졌나요? 안 주어졌죠? 확인 불가능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실질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우리 어떻게 했죠, 여러분? 매감환 같죠? 매감환. 그럼 여기 지금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어진 자료에 지금 매매 사례가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죠? 그러니까 이거 적용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다음에 뭐죠, 여러분?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뭐가 되는 거죠? 바로 환산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환산 취득가액. 자, 그럼 환산 취득가액은 여러분 어떻게 했죠, 여러분? 주어진 가격을 가지고 주어진 자료 갖고 이용하세요라고 했죠, 여러분. 자, 그럼 이때 환산 취득가액은 주어진 양도 당시 실질가액 5억 원이죠, 여러분. 자, 5억 원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 4억 원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겁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5억 원의 4분이니까 얼마죠, 여러분? 50%,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2억 5천만 원. 자, 그러면 이때 자본적 지출액은 얼마 나왔죠, 여러분? 2억 6천만 원 나왔죠. 세금 계산서 수치에 때문에 증명서로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근데 2억 6천만 원이 나와졌지만 지금 취득가액을 뭐라 했기 때문에 환산 취득가액을 했죠. 그러면 실질 취득가액이 아닌 매감 환기로 하면은 이때는 뭐가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여기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옵니다 그랬죠, 여러분?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오는 거죠. 즉 증빙서로 확인된 금액이 아니라 필요 경비 계산 공제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얼마 되셔야 됐죠, 여러분?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 원이죠. 자, 2억 원에다 여러분 우리 기억나나요? 37직분 하나 해갖고 몇 프로죠, 여러분? 3%죠. 문제는 2억 원에 3%가 얼마냐가 문제인 거죠. 2, 3은 6 얼마 되죠, 여러분? 600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렵죠. 6천만 원인지 600만 원인지. 자, 그래서 결국은 실질 거래가 양도 여기 이 양도 차익을 계산하면 5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을 빼고 그다음에 600만 원을 빼서 얼마 되죠, 여러분? 2억 5천만 원에서 600을 빼니까 2억 4,400만 원이 나오죠, 여러분. 2억 4,400.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계산해서 나온 요
환산 취득가격 필요 경비를 계산 공제액을 계산한 금액이 합해봐야 얼마죠, 여러분? 2억 5,600만 원이죠. 2억 5,600만 원. 근데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증빙서로 확인된 금액은 얼마죠, 여러분? 2억 600만 원이죠. 그러면 이 금액보다는 얘가 더 큰 거죠. 그럼 차라리 이걸로 빼지 말고 이걸로 빼는 것이 양도책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양도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요 환산 취득가가 필요 경비를 계산 공제를 더한 금액보다도 요 실지 증빙 서류에서 세금 계산서로 확인되는 금액인 자본적 출액이 얘가 더 큰 거죠, 얘보다. 2억 5,6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2억 6천만 원을 빼는 게 낫죠. 그래서 5억 원에서 2억 6천만 원 빼니까 양도세가 얼마? 2억 4천만 원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쉽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래도 계산했어도 요걸 비교해서 이 큰 금액으로 빼야 된다는 것은 우리 양도책에서 나와 있는 규정이죠. 그래서 우리 해당 내용은 2억 4천만 원 나와 있는 것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푼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 큰 금액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조금 세부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맞추기는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계산 문제 한 문제가 나왔죠. 자, 37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물어봤죠. 취득시기 틀린 거 물어봤네요, 여러분. 자, 1번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이나 권리 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 이건 1년 내내 강조했죠. 증한지 감한지가 나면 언제다 했죠, 여러분?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랬죠, 여러분.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죠. 그래서 1번 틀린 말이죠. 답이 되네요, 여러분. 환지 처분 공고일이 아니라 다음 날. 그래서 1번 틀린 말.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조금 그래도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장기할부 조건 나왔네요, 여러분. 자, 장기할부 조건도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죠. 또는 등록 및 명의에서 포함해서 등기 1, 접수의 인도 사용수. 자, 어떤 날로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2 이상 나면 빠른 날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죠. 1번이 틀렸고. 자, 3번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나왔죠. 무허가 건축물이죠. 그러면 이때는 어디로 가죠? 사실상 사용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민법 4번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이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때는 자, 시효 취득한 자산을 언제 취득하는 거라면 여러분? 점유 개시이죠, 여러분. 5번 대금을 청산하는 날에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그때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등기부나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 접수 또는 명의 개소일에 취득한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요 37번 문제는 답이 1번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38번 거주자 갑은 2015년에 구외의 한 채의 주택을 미화 10만 달러로 미화 US 달러 10만 달러로 취득됩니다. 이때 취득 자금 중 일부 외화 차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10만 달러에 취득했죠. 자, 그리고 2021년에 동주택을 미화 20만 달러에 양도했답니다. 그래서 외국 부동산, 미국에 있는 부동산 팔았나 보죠. 이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 틀린 거 물어봤죠. 단 갑은 해당 자산의 양도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그렇죠, 여러분. 국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는 계속해서 국내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나 거소 둔 자만이 납세무가 있습니다라고 썼죠. 자, 1번 국외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은 양도 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 경비의 계산 공제를 차감하게 한다. 아니죠. 국외 부동산도 양도 차익을 뭘로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 실가가 원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실질 거래가죠. 그래서 실질 양도가에서 실질 취득가액과 자본적 취득가 양도를 빼는 거죠. 필요 경비의 계산 공제가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얘는 뭘 했을 때 매감 환기로 했을 때 나오는 거고요. 이때는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국외 부동산은 실질 거래가액이 원칙이고 실가를 사용할 수 없으면 시가, 이걸 사용할 수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이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나올 수가 없는 말이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자, 2번 갑의 국외 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환율 변동, 그렇죠, 여러분?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외화 차익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했대요. 이때 해당 환차익은 이거는 양도로 인한 소득이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른 소득이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맞는 말. 예. 자, 3번. 갑의 국외 주택 양도에서는 해당 과세 기간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연 250만 원 공제. 그렇죠, 여러분. 국외 부동산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못 받지만 국내 부동산과는 별개로 2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자, 4번. 갑은 국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여러분. 국외 부동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랬었죠, 여러분. 5번. 갑은 국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 5년 이상 국내 주소나 거주를 두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외 주택 양도에서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로 요 1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되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조금 그래도 맞추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실지 거래가에서 양도세 계산한다는 걸 개념을 잡지 않았으면 어쨌거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9번인가요? 자,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을 모두 그래서 자, 그래서 올해 양도세 미등기 양도 두 문제가 나는데 자, 미등기 양도에서 제외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이걸 계속 강조했죠.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미등기 양도라는 것은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 등기를 안 하고 못하고 안 하고 양도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공시법에서 중간 생략 등기 또 올리셔야 됩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등 양도도 아니다 그랬죠. 그걸 물어본 거죠. 모두 그런 것은 기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자, 여기 뭐랬죠, 여러분? 등기가 뭐야? 불가능. 그럼 이거 미등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미등 양도로 보지 않는 즉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이라는 거죠. 안 한가 못한가? 못한 거죠, 여러분. 니은 법원의 결정에서 양도자산 그 자산 취득하는 등기가 역시 뭐죠, 여러분?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미등 양도도 아니다 그랬죠, 여러분. 디귿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에요. 토지 취득 등기를 안 한 거 못하는 거 못한 거죠,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았고 양도했기 때문에 등기를 못하고 양도하는 거죠. 그래서 안 한 거 못한 거죠. 그래서 미등 양도도 아니죠. 따라서 미등 양도 제외되는 자산은 기역, 니은, 디귿 세 개가 다 제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접근했으면 그래도 조금은 맞출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자, 40번이 마지막 문제네요. 자, 소득세법상 배우자 간 증여재산 2월 과세 역시 또 나왔네요. 역시 옳은 거 물어봤죠.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세 간 증여 2월 과세 규정 꼭 정리하십시오라고 1년 내내 외쳐야 되는데 자, 1번 2월 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우 산입한다. 자, 진납한 증여세는 필요경으로 산입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산입한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 증여일 때는 필요경으로 산입하지 못하지만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할 때는 진납한 증여세 필요경으로 산입합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죠. 2번 2월 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 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증여한 날 아니죠. 그 자산을 증여한 날이 아니라 배우자가 뭐한 날이죠? 취득한 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증여 이후 과세의 특징이다 그랬죠. 그래서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하지만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할 때는 증여한 날이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거주자가 양도로부터 소급해서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는 2월 과세를 적용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준비해서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에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율 과세 적용하는 거죠. 다만 이때 양도 당시 뭐였죠, 여러분? 사망했죠, 여러분. 사망으로 해서 혼인 관계가 소멸됐을 때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계속 보라 그랬죠, 여러분. 사망은 제외, 이혼은 적용. 그거에 물어본 거죠, 여러분. 그래서 3번도 틀린 말이 되나요? 포함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제외가 돼야 되겠죠? 사망했을 때니까. 그러나 이혼은 포함이 되는 거죠. 자, 4번. 거주자가 사업 인정 거주소 소급하여 2년 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뭘 당한 거죠, 여러분? 수용당한 거죠. 자, 5년 이내 양도가 됐더라도 이렇게 수용을 해서 2년 이내 수용당한 걸 양도할 때는 이렇게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수용으로 인해서 양도가 될 때는 이때는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번이 옳은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규정을 물어봤네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자 여러분 우리 증여 2월 과세는 왜 한다 그랬죠? 세금을 많이 부과하려고 하는 거랬죠 여러분. 자 그것이 이걸 적용하지 아니한 세액보다도 얘가 어떻대? 적대 여러분. 그러면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오히려 적어지면 증여 2월 과세 적용하고 안 하고 바로 백도로 간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2월 과세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역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올해 2021년 32회 부동산 세법 해설 강의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 해설 강의 들으셨을 텐데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합격을 기원하면서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